회의 속기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선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자 의원입니다. 우리 환경부를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초과 달성이 2개 사업이 있고 미달성이 이제 또한 2개 사업이 있어요. 성과 미달성의 2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왜 성과 미달성이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미달성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친환경 보급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하고 식품위생업소 점검률이거든요. 그 친환경 자동차 보급은 그 뭐 예산 집행 잔액도 있었기 때문에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저희가 그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좀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그 단순히 실적 대수로다가 한 건 아니고 그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다시 환산을 해서 하다 보니 그래서 좀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었습니다. 올해는 조금 더 홍보나 이런 거 해서 목표 달성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온실가스 감축은 이제 뭐 유엔에서 나는 것처럼 굉장히 우리가 목표 2030에 대해서 이제 목표 설정도 이제 했을 거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예산 문제 때문에도 환경기획에 좀 감액된 부분도 있지만 이러한 어떤 기후에 대한 것은 이제 본 예산을 세울 때는 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잘 편성을 해서 지금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좀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점검률도 미달성이 돼 있거든요. 이거 네. 23년은 성과를 달성했는데 24년에는 좀 72%로 목표에 비해서 달성 못한 사항은 24년도에 저희 안전팀 직원이 결혼이 한 3개월 이상 있어서 그 업소수 점검에 좀 업소수 점검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목표량을 못 채웠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업소수의 양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그렇게 좀 미달이 됐었는데요. 올해는 성과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직원이 결혼됐으면 거기에 어떤 보완을 해서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왜냐하면 그 위생업소의 점검률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25년도에는 계속적인 지속 사업이고 이러기 때문에 저 목표 달성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항공기업 불용액 100%가 되는 것이 이제 7개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 전 의원님들께서 이제 질의한 내용을 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환경정책과에 보면은 그 가축 분뇨 공공시설 설치 작업 설치 사업이 있거든요. 100% 이제 불용액인데 이거에 대해서 왜 불용액이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 청북에 설치하는 2단계 평택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소 설치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이제 500억 이상이 되면은 이거 지하화하는 사업으로 계획돼 있어서 총 사업비가 500억 이상이고요. 500억 이상이 되면은 전문기관의 그 타당성 검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데 그 타당성 검사를 그거를 조서를 작성하기 위한 용역비로다가 저희가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그 타당성 조사는 이제 받았는데 그 국비 사업비로다가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저희가 신청을 하고 있는데 이제 사업비로다가 선정이 돼서 국비가 내려와야 요 사업이 진행을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국비 사업 선정이 안 되는 바람에 지금 요 사업이 23년 사업으로 2월 됐다가 그 이제 집행잔액으로 그 감액이 안 돼서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국비의 지원이 그 안 돼서 이제 이것이 불용 처리가 예, 됐다는 예. 말씀이신 네.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 사업도 이것이 100% 이제 불응이 됐거든요. 네, 그 당초 설치하려고 했던 장소 인근에서 하신 분이 반대가 있어서 네. 사업을 취소하게 됐고요. 그 국유지에도 설치를 이제 검토를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그 LPG 저장 시설이 들어가는 거는 그 국유지 시설 목적에 맞지 않다 그래서 설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응액이 100% 됐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네. 이 사업을 처음부터 계획을 했을 때에는 그 장소에 대해서 그분과 어떤 조율을 하고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마을에서 신청을 할 때 마을 단위로 신청을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문제들이 도출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근데 막상 설치하려고 했더니 인근에 사신 분이 반대가 있어가지고 설치를 못하게 된 상황입니다. 뭐 설치 반대한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그분이 처음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고 있다가 네. 이제 하려고 하니까 설치하는 반대하는 이유. 그 전에도 이거의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네. 그 설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아무 이상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했었고 그러는데 이후에 이제 뭐 마음이 변해서 그 반대를 했는데 그 반대한 이유를 한번 들어보셨어요? 그 시설이 이제 위험하다는 인식이 있으신 것 처음부터 같아요. 아무래도 위험하다는 건 뭐 LPG이기 때문에 그 마을 주민들이 인지를 하고 계셨을 텐데, 그죠? 네. 그 마을에서 이제 설득이 이제 어려워서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 설치를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원 재활용 활성화 이것도 100% 전액 불응액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어떤 건이죠? 자원 재활용 활성화의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10만 원짜리 말씀하시죠? 네네네. 요거는 이제 보상금인데요. 보상금이 그 빈병 그 소매점에서 이제 저희가 소매점에다가 이제 반납을 하면 소매점에서 보증금을 줘야 되는 건데 네. 그걸 거부했을 때 이제 포상금이 나가는 건데요. 거부했던 민원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예산을 발생이- 세웠는데 발생하지 않아서 예, 예. 거부 민원이 없었다는 거죠, 소매점에서. 알겠습니다. 거부 민원이 없었다는 거는 뭐 다 받아줬다는 좋은 거죠. 예, 예. 예, 잘 하셨다는 얘긴 거네요. 예. 예. 폐기물 처리 시설 확충의 이제 용역비인데 이것도 불용액이 100%예요? 용역비 이게 이제 7개 그 기존에 7개 소각장이 있는 거에 대해 환경 복합센터 타당성 조사 용역비인데요. 경기도랑 이제 작년에 협의를 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이 타당성 용역 조사 전에 네. 7개 그 소각장에 대한 개발 계획부터 먼저 수립을 해라, 변경을 해라. 그래서 요거는 7개 소각장 개발 계획 개발 계획 계획을 변경부터 먼저, 그걸 한 다음에 이제 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라 그래서 그럼 그러한 과정을 행정에서는 몰랐었나요?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연구 영역을 해야 된다는 거를 이게 경기도랑 사전에 협의는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후에 협의를 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시에서는 그냥 기본 계획만 변경되면 되는 줄 알았던 건데 경기도에서는 개발 계획을 변경하라 그래서 사전 협의가 좀 미진했던 부분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연계된 과에서도 같이 협력을 해서 좀 알아봤다고 한다면 예, 이러한 것들 연구 영역비를 예. 이렇게 세워서 100% 불용액은 되지 않았나 저희가 싶거든요. 실수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연계된 그 사업하고 해서 예. 실질적으로 협업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아직까지도 계속 저희 의회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지만 많이는 이제 개선은 되지만 아직까지도
총괄적인 부서하고 또 연계된 부서하고에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네.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데 이러한 실수는 이제 없도록 우리 특별히 국장님 간부 회의 때나 이럴 때는 좀 말씀을 해주셔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 수질오염 폐기물 처리 관리도 이제 100% 불용이 됐거든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100% 불용액에 대해서. 수질오염 폐기물 처리 관리에 대해서 998만 5천 원 예산. 이 예산은 하천 그 하구서 정화사업 그 잔액입니다. 사업 집행하고 나서 잔액 전체 잔액이 그럼 전체 예산이 얼마로 편성되는데 998만 5천 원이 남았다는 거죠. 여기에는 이 사업 사무관리비로 해서 이제 998만 5천 원이 돼서 100%가 불용이 됐거든요. 통계목의 사업 사무관리비로 해서. 예, 이게 아마도 그 2천만 원 예산 같은데요. 네. 그 이 사업의 이제 특성상 이게 하천 오염 사고나 녹조 같은 경우에 이제 발생됐을 때 이 사업이 예비비 성격으로 이제 예산을 세우는 건데 그런 게 상황이 이제 발생이 되지 않다 보니까 집행 사유가 발생이 안 돼서 집행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보면 녹조들은 굉장히 많이 끼고 막 이러던데. 그래서 그 어느 정도의 차이가 지금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이 이제 그 예비비 성격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러한 것이 발생이 되지 않아서 네, 맞습니다. 집행이 남았다는 말씀이신 네, 네. 거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그 하천 관리가 전체적으로 좀 잘 점검이 돼야지 되겠다라고 이제 본 의원이 이제 좀 다니면서 이제 보니까 이제 좀 적극적으로 이제 그 전체적으로 하천의 관리가 좀 부실한 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각별히 이제 우리 생태하천과에서는 좀 당부를 드리고 현장에를 또 많이 가봐야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본 의원도 행감 때 얘기를 했지만 그 도율전 하천에 대해서 이제 그 자로 이제 추가 요청한 것도 있는데 그 추가 요청해서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 또 그 관리 감독의 현장에 나왔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분들이 나가서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것들은 실질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그것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다녀보면 그러한 개선들이 되어지지 않는다. 그러한 문제는 굉장히 그 출장을 달고 업무 보고에 해놓고 가서 그것이 개선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본 위원들은 이제 모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제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그 현장에 출장을 가고 또한 그러한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그 출장 장소에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확인할 근거가 없잖아요. 그럼 보고서가 작성이 되고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것의 한 예로 도율천 준설공사잖아요.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좀 철두철미하게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제 또 이 과의 이제 수장이시니까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들께서 이제 그
수소 전기차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국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실 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그 과다하게 좀 그 예산이 돼서 사업비 조정을 하려고 했는데 정부에서 좀 불가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맞나요? 저희가 그 예산 그 지원 사업 중에서 뭐 화물이나 이거를 승용으로 바꾼다거나 이런 걸 좀 조정을 요청을 네, 조정을 했었었는데 요청했는데 그게 이제 불가하다고.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근데 왜 얘기했어요. 이걸 불가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화물은 화물만 지원이 가능하고 뭐 승용은 승용만 그게 좀 다르다고 지원이 안 된, 변경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환경부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3년도에 그러한 예산을 세우고 많이 이제 잔액이 남고 그러면 그걸로 이제 2월에서 플러스해서 이제 24년도에 이제 이 전기차나 수소차에 대한 보급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굉장히 이제 이것이 현실적으로는 그 시청한 분들이 이제 적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예, 보금 그렇습니다. 화물 그렇죠? 같은 지원, 경우 예, 화물 예, 같은 경우 수요가 좀 많이 적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이것도 이제 지속 사업으로서 이제 현재 우리 25년도에도 예산이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25년도에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이제 상반기가 지났는데 우리가 목표에서 몇 프로 정도의 그 보조금 예산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좀 집행을 하고 있나요? 지금 25년도는 24년도는 너무 이렇게 가다하게 해서 수요 조사도 24년도 23년도 대비해서 세웠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 대비해서 이제 25년도도 예산을 세웠을 텐데 그럼 지금 현재는 몇 프로의 집행률이 정도 돼 전기차 있어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눠서 공고를 하고 있고요. 왜냐면 지침이 한꺼번에 이제 많이 조기에 완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침상 상하반기 구분해서 공고를 하게끔 돼 있어서 공고를 했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뭐 계속 지속적이기 때문에 그 50% 정도는 이제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승용차 부분이 아직까지는 이제 저조한 실정입니다. 전기차는 이제 한 50% 네. 이상 집행이 됐고 이제 수소차가 이제 말씀하시는 네. 것처럼 이제 뭐 신차가 나오고 여러 가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저조하다라는 예.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럼 이 수차 같은 경우도 집행률을 이미 예산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부하고 이렇게 조율을 해서 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12월까지도 우리가 봤을 때 뭐 전기차는 50%니까 집행률에 대해서 지금 현재 좀 계속적으로 이제 되는데 수차 같은 경우는 뭐 본 의원들도 의원들이 하신 것처럼 이거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우선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수소차 지금 그 수요가 좀 더 지켜보고 네,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뭐 본인 부담금도 이제 많아서 아무리 이제 뭐 이것이 이제 한 대당 50% 지원해 주는 거야? 몇 프로 지원해 주는 거의 거죠? 50% 가까이 50%죠. 예, 보통 50%고 네. 개인 부담이 이제 50%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담이 있거나 여러 가지로 해서 뭐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좀 더 우리가 홍보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해서 최대한대로 우리 수소 1번지 평택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좀 보급을 할 수 있을까? 친환경으로 완전히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그 홍보의 전략을 좀 세워서 최선의 방법을 좀 해서 25년도에는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저기 의원님들께서 다 수소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높으시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시에서도 특별한 대책을 좀 마련을 할 네, 필요가 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수소차를 19년도에 최초에 이제 도입을 시작을 해서 저희 이제 판매 실적을 이제 살펴보니까
22년도가 약간 정점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이 판매량을 봤을 때 보급량이 그러다가 이제 23년도 4년도부터도 약간 좀 많이 떨어져가는 추세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특별한 이거를 한 가지 이유로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원인 분석을 좀 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이제 근본적으로. 원인이 네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거에 대한 분석이 먼저 필요할 것 네, 같고 네, 맞습니다. 물론 뭐 시설 인프라도 구축해는 것도 물론이지만 제가 이제 밖에서 이제 피부로 느꼈던 거는 약간의 서비스에 대한 네. 시민들이 불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이용 시간이 좀 불편하다거나 네. 뭐 이런 거에 다양한 분야에 이제 개선점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이게 전체적인 검토를 해서 그럼 하나씩 해소해 나가는 게 이 수소 1번지 평택으로서 나아갈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또 현장 활동도 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개선 사항도 말씀드리고서 이제 앞으로 이제 하나씩 좀 개선이 되어져서 이제 그런 서비스도 개선이 되고 그렇게 한다면 어떤 전략적으로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원인 분석을 해서 수소차가 보급이 많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대안책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이거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던 부분인데 그 재활용품 무인 해수기 설치가 이제 그 주민 참여 예산제로 해서 이제 100% 불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이 명시 이홀이 아니고 사고 이홀로 돼 있거든요. 왜냐면 그 무인 판매 기능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은 그 어떤 목적이 뚜렷한데 어떤 사고 이홀로 해놓은 어떤 이유가 있나요, 특별히? 저희 이제 자원순환가는 이제 4대인데요. 작년 연말에 12월 23일 날 이때 계약이 이제 완료가 됐고, 그다음에 금년 6월 30날 이제 지금 납품이 완료가 된 거고, 굳이 명시효를 할 필요가 없이 바로 납품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원인행위만큼만 사고 이율로 넘긴 겁니다. 아, 그러면 이거는 지금 설치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예, 6월 30일자 6월 30일자로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이건 어느 동에서 주민 참여 예산제로 했던 팽성읍, 원평동, 팽성이요? 서종동, 팽성. 포승읍 4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지금 6월 30일 날 했던 게 이제 1,150만 원이 요거는 낙찰률입니다. 계약 낙찰률이 집행 잔액이. 하고 난 그 잔액이라는 말씀인 예, 건가요? 예. 전체적으로? 예. 잔액인데 왜 이거 사고 이홀로 돼 있어요, 그럼? 잔액 1,500은 집행 1,100, 잔액이고요. 예, 예. 사고 이율은 1억 120. 아니요. 439쪽에 보면은요. 예. 재활용 무인 해수기 구입으로 해서 사고 이홀로 돼 있는데 그러면은 명시 이홀로 해서 그거를 설치를 올해 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질의를 하는 네. 거거든요. 의원님 당초 예산이 1억 1,700만 원이었는데요. 당초 예산이. 네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계약 업체가 선정이 돼서 계약을 해서 계약이 된 게 1억 100만 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계약 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잔액이 남은 거에 대해서는 부정 처리를 하고 잔액을 이게 예, 남았다는 1,500만 원은 이제 부정 처리한 거고 그럼 여기에 내역에 설명을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예. 여기는 재활용품 무인 맞습니다. 해수기 구입 이렇게 예, 내역 설명이 해놨어요. 그럼 누가 보더라도 맞습니다.
설명을 안 해주시면 무용기로 구입비로 사고 유혈로 된 걸로 이렇게 알지 네. 지금 잔액이 남았다는 걸로 알 수 있는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표기가 좀 다시. 그러니까 이제 그 내역 설명에 이렇게 좀 명확하게 좀 해놓으면은 저희들도 설명에 의해서 질을 안 하는데 이런 건들이 종종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고가 이렇게 내역 설명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럼? 뭐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표기상에 이제 좀 그런 개선해야 될 이게 필요가 큰 있습니다. 실수잖아요, 그죠? 이런 기재가 좀 없도록 꼼꼼히 좀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유해화학 사고 예방 및 대응 사업에 대해서 여기에도 보면 이제 예산 집행 잔액이 이제 큰 잔액은 아니지만 48만 원이 이제 집행 잔액이 남았어요. 이게 이원회 회의를 하고 남은 그 집행 잔액인가요? 예, 회의 개최 후에 네네. 예, 남은 잔액입니다. 원래 그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에 네네. 이제 그 수당이 나가시는 분들이 전체 위원수의 한 반 정도 되시는데요. 네네. 그 민간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당이 나갑니다. 근데 이제 그때 회의 때 민간 위원님들 중에서 약 한 40% 정도만 참여를 하셔가지고 예, 이제 수당이 이렇게 좀 남게 됐습니다. 그러면 1회 개최를 했다는 말씀인 거네요? 예, 20년도에? 한 번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세 분이 참석을 하셨고요. 예, 네 분이 그때 참석을 안 하셔가지고 예, 그렇게 남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평택에서 그 관리천 그 수질 그 사고도 있지 않았습니까? 오염 사고도. 예. 그로 인해서 이러한 그 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이거에 대한 어떤 그 화학 안전에 대한 시행 계획이나 수립 같은 거 어떤 안건으로 회의를 하셨습니까? 이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는 이제 사고에 대한 개별건에 대한 그런 개념에 대한 회의보다는요. 네. 평택 전체에 대해서 화학물질의 이제 보관이라든가 저장,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이런 네네. 약간 더 좀 거시적인 예, 쪽에서 거시적인 쪽으로 하다 보니까 회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1년에 한 번 정도만 해서 요거 관련된 뭐 평택시의 올해 추진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에 대한 설명, 그 다음 연도에 이제 계획에 대한 설명, 그거에 대한 네네. 자문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회의한 자료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게 조례에 의하면 이제 굉장히 그 위원회에서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르면은 화학안전 시행계획 수립이나 변경도 해야 되는 게 있고, 또한 지역 화학 사고에 대한 대응 계획에 대한 수립도 해야지 되는 거고, 지역 대비 체계 운영 지침이나 수립, 이러한 우리 전반적인 화학 안전 정책에 대한 어떤 그 컨트롤 타워를 할 수 있는 그 위원회에서 방향을 지금 같이 잡아주셔서 이제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그 회의를 하셨는데 이게 일회성으로 충분한가라는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뭐 관리천에 대한 오염 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이러한 거는 그 예산을 그 집행 잔액으로 남기기보다는 일회 회의를 해서 이러한 역할들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이 세워졌다고 한다면 괜찮겠으나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떤 한 번도 회의를 개최를 해서 정확하게 이러한 조례에 따른 방향성에 대해서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묻고 싶거든요. 그래서 좀 그거에 대한 회의
자료로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 예, 한 번 더 회의- 뭐 개최하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그럼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냥 집행 잔액으로 남기셨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일단은 24년도에는 이제 회의 개최 수가 한 번이었고요. 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이제 저희도 좀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현재 2번을 계획하고 있고요. 이제 상반기에 좀 여러 가지 여의치가 않아서 7월에 1차 회의를 하고 12월에 지금 2차 회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올해는 지금 예, 2번 할 이해를 계획입니다. 했는데 예. 24년도에 저들이 관리전 그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겨울에 지금 우리 의원에서도 이제 현장에도 가보고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그 해에 이걸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고 2번은 회의를 해서 그러한 그 25년도에 대한 대비를 했어야 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그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저희도 한 번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2번 하려고 계획하고 있던 말씀 드린 겁니다. 네네 그렇게 좀 하셔서 우리 그 유해화학 사고 예방 그 대응에 미리미리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뭐 매뉴얼이나 시스템들이 잘 갖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지방하천 소금의 준설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그 전 이제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이역에 대한 것이 명시 이율인지 사고 이율인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알려달라고 그러셨잖아요. 저도 이제 본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좀 보고를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그 도율천에 대한 그 중설 공사에 대한 거는 미비했던 그 자료 요청한 것도 같이 좀 제출을 해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선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이윤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하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우정식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경 국장님으로 오시면서 그 세교 지하차도 그 침수 사건이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또 공교롭게 또 환경 국장님으로 오셔서 이번에 장마 시에 안전사고가 없어야 될 텐데 참 걱정입니다. 뭐 철저히 대비하고 계시죠? 네, 하셔야 되겠죠. 이제부터 그렇죠? 예. 네, 환경국으로 오게 돼서 그동안 제가 언론에 너무 노출이 많이 돼가지고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러시죠.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이게 또 안전건설교통국에 있다가 환경국에 오니까 또 하천이 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더 유심히 이제 보게 되고 앞으로 이제 그 도유천 주변이라든가 이런 게 저희 환경국 소관의 업무에 해당되는 거는 적극적으로 임해서 다시는 뭐 침수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이 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서 세교 지하차도 금년에 침수가 안 돼야 될 텐데 뭐 걱정입니다. 도일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침수가 안 되어야 범람이 안 되어야 할 텐데 참 걱정이란 좀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리천 그 지난 해에 예산 투입이 한 65억 정도 투입이 됐나요? 61억. 61억 예. 평택시 예산이 아, 전체 우리 평택시 순수 예산은 얼마가 투입이 됐습니까? 실제적으로는 저희 기금에서 12억 들어갔습니다. 예. 나머지는 들어간 게 없어요? 예, 나머지는 도 기금하고 이제 기금. 국비 지원 받아서 썼고요. 순수하게 10이 들어간 거는 12억입니다. 그러면은 61억에 대한 구상권 청구 지금 하신 거잖아요, 소송. 예, 소송 중입니다. 그거는 승소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뭐 저희가 이 자리에서 뭐 제가 이렇게 뭐 말씀드리기는 데는 한계는 있는데 일단 어쨌든 법령으로는
그 사고 유발하신 데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다만 논쟁의 소지는 그 현재 기업체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과다한 방지로 인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뭐 이게 과다한 방제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한계가 없기 때문에 자연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물질을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막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과다함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뭐 저희 평택시 예산이 투입된 부분에 대한 회수 부분도 문제이겠지만 우리가 지역적으로 하류 이 하천에서는 다 모든 게 다 하류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더 밑에 있는 지자체가 없어요, 전혀.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화학 사고나 뭐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앞으로 발생될 소지가 많이 있는데 지자체 간에 어떠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나누거나 책임져야 될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환경부나 경기도나 이제 저희 시군도 요번에 이제 그 관리천 사고 자체가 발생지는 화성이었고 그 저희는 발생도 안 했는데 방제부터 피해를 봤던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현재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대해서 저번에 이제 매뉴얼도 말씀해 주듯이 하나하나 보강을 좀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논의되는 대로 좀 결정이 되면 의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본적인 그런 그 비상이 발생됐을 때의 매뉴얼도 그렇지만 이런 책임 한계에 대한 지자체 간의 어떤 기본적인 매뉴얼도 우리가 확보를 하고 있지 않으면 계속 우리 지자체는 평택시는 피해 지역으로 남을 것이다. 특히 이런 수질 뭐 이런 화학 사고 같은 경우에는 계속 피해자로 남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방어할 수 있는 기본적인 매뉴얼을 확보하시기를 좀 당부드립니다. 뭐 결산하고 상관없지만 상관도 있겠죠. 그 12억 몇천만 원에 대한 회수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저번에 의원님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화성뿐만 아니라 그 저희 이제 오산이라든가 안성 쪽하고도 유기적인 관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2024년도 결산액 보면 2,392억 중에 2월액이 130억이에요. 전체 환경국 예산의 5.4%.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그렇죠? 10% 정도가 이제 집행잔액으로 남는데 이게 다 환경정책과 예산이죠? 거의. 네, 거의 그렇죠? 1억 정도 됩니다. 일단 집행 잔액이 좀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저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하셨는데 특히 이제 환경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의 30%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 있고 생태하천과는 2월액이 유독 많습니다. 그렇죠? 421억 중에 122억이 2월액입니다. 그러니까 뭐 준설이나 이 하천공사 이 예산이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이건 뭐 많이 줄이기는 쉽진 않겠지만 최대한 뭐 줄일 수 있는 상황이 오면 최대한 이월액을 좀 줄일 수 있게끔 노력을 각별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환경국의 명시 이월이 12건에 그 35억, 사고 이월이 11건에 8억, 계속비 이월이 12건에 93억, 합쳐서 130억. 다른 국에 비해서는 이렇게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금액적으로는 그죠? 예. 아무튼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뭐 지금 부임하셨으니까 좀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수소전기 보급 사업 이거 계속 지금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이 사업에 대한 뭐 중앙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지금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자동차 회사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이진 않다. 라는 이야기는 저는 많이 듣습니다. 뭐 업계에 있어서
평택시 수소차 등록 대수가 몇 대예요? 택시 수소차가 지금 1088대입니다. 1088 4월 기준으로 했을 때. 1088대 전체. 네. 2025년 3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39,000대가 지금 다니고 있어요. 차가 그 버스 포함해서. 사실은 많지 않아요. 전체 대수에 비하면. 그죠? 굉장히 미미한데 우리가 이제 수소 1번지를 지향하는 그런 지자체로서 과연 1088대가 비율적으로도 이게 많은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게 지금 수소차 보급 사업이 실효성이 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다른 지자체보다 수소 충전소도 많고 여러 가지 수소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차량 대수 대비해서 우리 평택시 전체 차량 대수가 몇 대예요? 한 30만 몇만 대 되죠. 30몇만 대에서 1000대다? 야, 이게 참 이 전체적으로 이 우리 수소차 정책에도 좀 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속된 말로 막 집어치우든지 뭐 이래야지. 우리가 수소 1번지라고 계속 지금 평택시에서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갖고 있는 차가 1088대다.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수소 환경은 굉장히 실망도 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그렇게 봤습니다. 2023년도에 우리나라 수소차 판매량이 몇 대인 줄 아세요? 2023년도에 4,326대예요. 굉장히 줄었어요. 아까 이제 국장님 22년도가 정점이라고 하셨는데 23년도까지는 그나마 괜찮았어요. 그러다가 2024년도에 얼마로 줄었는지 아세요? 전국적으로 2,751대가 판매가 됐어요. 수소차가 36.4%가 줄었거든요. 지금 수소 전기차 보급 사업이 이렇게 집행자에게 많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데이터를 지금 갖고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판단하시죠, 과장님도? 네, 많이 줄었습니다. 그럼요, 줄었어요. 정부에서도 이거는 예측을 전혀 못한 거죠. 문제가 굉장히 많은 거죠. 이 예산을 실제 이 169억이라는 예산 중에서 지금 54억을 지금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예산 전국적으로 지원한 예산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거 적절하게 다른 예산으로 돌려서 썼으면 이제 효율적으로 사용했을 텐데라는 강한 아쉬움이 남는 거죠. 이게 이제 뭐 어차피 중앙정부에서 정책을 수립을 해서 내려준 예산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뭐 책임을 추궁하려는 건 아니지만 우리 평택시가 수소 1번지를 자꾸 표방을 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1088대 가지고 수소 1번지라고 우리가 자부하기에는 굉장히 이 지금 환경 자체가 좀 열악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국장님 어떻게 한번 수소 살려보시겠습니까? 하시려면 확실하게 하셔야죠. 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보급을 먼저 우선적으로 확대하는 거를 정책을 잡기보다는 그 보급하기 전에 인프라도 마찬가지고 서비스나 이런 개선을 먼저 마련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판매 보급에 더 중점적으로 가야지 순서가 아마 그렇게 가야 될 것으로 그래도 보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우리가 그래도 수소 인프라는 그나마 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거 몇 대나 지원하신 겁니까? 이 115억에 대해서는 지금 24년도에는 한 103대 정도 지원했습니다. 100세대 지원하신 거예요? 네. 100세대 지원하는데 115억이 들어갔어요?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산술적으로 차 한 대당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이 지금 지원이 되는데 버스 지원이 좀 있어서 좀 버스는 몇 대나 지원했어요? 버스가 그 24년도에는 26대 지원했습니다. 26대요? 네. 승용차 그러면 승용차 한 70대 정도? 예. 승용차 한 70대 정도고 네.
그 버스는 한 대당 얼마 정도 지원이 됩니까? 보통 그 저상이냐 고상이냐에 따라 좀 다른데 그 3억에서 3억 5천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3억에서 3억 5천. 예. 이건 전부 우리 공공 그 중공영 버스 그거 그 차인가요? 아, 그 대중도 있고요. 일반인도 일반 예, 예. 관광차 같은 거.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는 또 인기가 좋은데 차가 잘 안 나와서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승용차분은 그 워낙 인기가 좋아서 저희가 그 추가로 더 지원을 네.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예산 받은 것을 이제 다 충분히 소화할 수 있게끔 홍보도 많이 하시고 노력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기차 완속 충전기 구매 지원 사업 이거 기후 에너지과로 뭐 이관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예산이 6천만 원인데 지출이 290만 원밖에 안 했어요. 네. 이게 그 완속 충전기가 그 선으로 된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충전 시간이 긴 겁니다. 예. 그렇죠. 예, 예. 이거 개당 단가가 얼마입니까? 보통 한 400에서 500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당 단가가요? 예. 그러면 지출이 290만 원이면 하나도 지원 안 했다는 그 얘기인가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니고요. 그 선으로 예, 된 그 완속 그건 한 충전기 4, 얘기하시는 거죠? 50이면 가능합니다. 3, 40만 원 예, 정도. 예, 예, 그렇죠? 예. 그래. 저 기후 과장님 그 잘못하신 것 같아요.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예. 3, 40만 원짜리인데 이거 그러면 이거 한 7, 8개밖에 그 지원을 못 했다는 얘기인데 저희가 그것도 예산을 세워서 그 이제 공고를 하고 많이 홍보를 했는데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월을 해가지고 사업 다시 한 건데도 신청을 안 하셔서 예산이 좀 나갔습니다. 홍보가 약했었던 건 아닌가요? 나름대로 하기는 했는데 좀 나름대로 부족했나 나름대로 봅니다. 하셨는데 이거 10대도 안 된 것 같은데 전기차가 그죠? 인기가 그렇게 네, 좋은데 네. 네. 이건 지금 2025년도 예산도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수요가 없어서 수요가 없어서 네. 다시 하면 홍보 많이 하면 엄청 많이 수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다시 한번 잘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생활 폐기물 재활용 그 분야 이 사업 예산이 있어요. 100억짜리. 그렇죠? 99억 6천만 원 지출을 했고 옆에- 5,700만 원 그 몇 페이지? 집행자에게 남았어요. 435페이지. 다른 거 여쭤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산 절감액이 5,700만 원을 이제 잡아놓으셨어요. 집행 잔액을. 예, 예. 이건 그냥 유보액이라고 보면 되는 예, 건가요? 유보액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유보액과 예산 절감액은 표기를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예산 절감액이라는 것은 예산을 그냥 사용을 하는 과정 속에서 최대한 절약을 해서 그런 어떤 그 사업 효과를 그 절감 효과를 갖다가 나타내는 표현인데 보니까 이게 유보액 같은데 절감액이라고 표시를 해놓으셨어요. 예, 유보액으로 표시해 그래서 놓겠습니다. 많이 개선은 됐거든요. 초창기에 이제 몇 년, 7, 8년 전 이때는 거의 다 예산 절감액으로 올라왔는데 그 몇 번 지적을 해서 이런 게 안 올라왔었는데 절감액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는 좀 이렇게 정확한 표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실제 예산을 절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액으로 표시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그 관리청 그 수질오염 사고 재난관리기금이 이게 도비입니까? 아니죠. 12도비 다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간 예. 건가요? 12도비에 저 국비 지원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그게 12억 4천이에요? 아, 아니 12억 그렇죠. 4천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페이지 수만 알려주시면. 그 459페이지 보면 이게 그 12억 4천만 원 12 10이죠.
아, 요거는 도비입니다. 경기도 도비죠, 도비. 네, 요거는 도비로 도비입니다. 돼 있어. 네, 도비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12는 이게 이제 급해서 이것저것 이제 그 당시에 좀 하다 보니까요. 그리고 이제 12기금은 기금에서 먼저 지출이 됐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 쪽 예산에는 예, 표기가 또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정확하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산 뭐 사용하시긴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재원 부분 하고요. 집행 부분 따로 좀 정리한 게 있습니다. 그거 제가 지금 현재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따로 한번, 예, 한번 마무리해서 좀,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479페이지 보면 군문교 경관조명 개선 사업이 있어요. 9억 2,400만 원 예산인데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예.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예산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아니 그러게 남았잖아요. 근데 왜 예산 세울 때 정확하게 예측을 못 하셨나요? 이렇게 많이 남았죠? 전액 10인데 더군다나 남은 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측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다 준공된 건가요? 예, 준공됐습니다. 다 됐겠죠? 네. 예산의 근 30% 정도가 남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수요 정확하게 공사를 하고 할 때 수요 예측을 전혀 잘 안 맞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 한번 파악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택강 브랜드 활성화 추진 사업 1,700만 원 예산인데 뭐 사고 이월도 있고 잔액도 있고 이게 뭐 무슨 일반 운영비입니까? 홍보하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 안내 표지판을 1,000만 원이 사고 이월된 상황입니다. 표지판을요? 표지판 같은 거를 뭐 굳이 사고 이월을 시킵니까? 그냥 그게 그냥- 납품이 그냥 예. 없애버리고 다음에 새로 세우시는 게 낫지. 그 2월에 최소화하라는 그 뭐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그냥 다 공연불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예, 앞으로 그렇죠. 철저히 지키도록 세워놓고서 내년에 하겠다 그러고 사고 이월 시키면 말이 됩니까? 그냥 없애버려도 되는 사업이죠, 이런 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잘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 평택강 브랜드라고 자꾸 말씀들 하시는데 이 공식적인 명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불타는 애양심에 의해서 평택강이라는 네이밍을 하시는 건 좋지만 우리가 공적인 어떠한 공식 명칭에 대해서만큼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다시 한번 또 지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그런 어떤 열정적으로 애양심에 불타시는 분들이 자꾸 말씀을 하신다고 해서 이런 공직자분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편승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저는 문제가 있다.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이은하연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환경국은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복지환경 소관에서 예산은 두 번째로 높은데 집행률은 두 번째로 낮습니다. 그렇죠?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지적 사항들이 이 집행률 달성이나 뭐 2월 금액 그리고 뭐 성과 보고 이런 부분들에 다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새로 이제 그 우정식 국장님께서 환경국장에 오셨는데 전 부서에 제가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언제나 똑같이 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충분히 예측 가능하신 부분들 그런 계획 수립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뭐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각 부서 우리 과장님들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소적인 부분은 워낙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국내외적인 그런 상황이나 이런 거를 봤었을 때 장기적인 측면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과연 수소 1번지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에 맞는 우리는 정책을 잘 하고 있나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4년도 결산을 마치겠지만 이런 말씀하신 부분들 잘 종합적으로 취합하셔가지고 25년도 결산에는 좀 더 개선되는 그러한 결과를 한편으로는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해하고자 하는 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